알면 뭐죠? 탄핵무효! 원천무효! 자, 그러면 법을 알고 문재인을 알면 뭐가 되죠? 문재인 퇴진! 즉각 퇴진! 대한민국 법치를 사망시키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의회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네, 이렇듯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 현 상황을 누구보다 아스팔트에서 설파하고 계시는 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한상수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아침에도 안 오더니 또 비가 내립니다. 아마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하늘에서도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늘 그렇듯이 일단 우리가 공수법이 얼마나 반헌법적인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다. 그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과 경찰을 아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즉 공수처의 예속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 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수처법은 법적으로 말하면 일단 국가기관을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 공수처법을 주장하는 법안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때는 어디에 설치를 했냐면 법무부 산하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조직이 정부에서 구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전혀 법무부 소속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직속입니다. 이런 기관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분립 위반했다, 다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사실은 국회가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년 4월에 선거로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약간 동향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4+1 세력들 그 내부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공수처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만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낙관적으로 봅니다. 오늘 표결해가지고 바로 부결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동지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의 함성을 높이면 국회의원들 겁먹습니다. 겁먹어서 야, 이거 공수처법 잘못 통과시켰다가는 우리 공화당에게 정말 볼매 맞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멈칫할 겁니다. 우리 집회의 목적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만약에 공수처가 만약에 부결되면요, 우리 축제해야죠. 마지막 태극기 집회가 정말 공수처법이 부결되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2019년 집회를 마무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통과되면 어떡하느냐? 저는 통과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 길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만약에 통과됐다고 가정하면 이번 선거에서 4월달에 있는 선거에서 우리의 집요하게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공수처법을 집요하게 선거 공약을 통해서 까발릴 겁니다. 바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걸 획책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러한 독재국가를 만드는 그 체제 준비를 갖춰주는 이런 걸 사실 방치했다, 또 획책했다. 이것을 우리가 선거 내내 이걸 우리가 공약으로 내걸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처가 구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선거 이후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선 작업도 그거지만은 사실은 국회가 사실상 이제 식물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성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을 아예 공처의 예속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공처법을 가장 그 법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검찰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서 수사권의 대부분을 또 경찰에 넘기려고 합니다. 검찰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들이 이 법이 통과됐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청와대 주변 또 여당 이런 사람들, 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 강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권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죠. 울산시장, 창원시장, 그다음에 거제시장 등등 선거 공작 이 사건들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거. 집 드루킹 사건은 사실은 댓글 조작이니까 댓글 조작이라는 의미로 빠져나갔어요. 재판 진행 중이지만,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당내 경선 후보를 사퇴시키고 선거 공작, 선거 개입하는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정확히 말하면 정말 이 정권을 무너뜨릴 결정적 그 중요성을 가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요? 저는 이미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현상뿐만 아니라 이미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정보들이, 내부 정보들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검찰들은 그걸 집요하게 캐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나,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검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야 검찰이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권력층들이 검찰에 집중적인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아마 4월 선거 무렵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써 만들어놨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4+1의 동반 몰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동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이 공수라는 게 자기들 이렇게 썩어빠진 범죄행위,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수를 만들었다는 게 국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 공약으로 그걸 내세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걸 내세우는 거예요. 공처 폐지, 이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공약들을 개발해가지고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여러 가지 공작 이런 것들, 드루킹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실정들을 다 까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퇴진하는 상태를,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지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말고, 법학 교수님 저도 앞장서 투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행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전투에서 질 수 있어도, 한 전투, 두 전투 질 수 있어도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감사합니다.